자,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아이고야. 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면, 만약에 한 직선이 있다, 이렇게. 그럼 이 직선하고 X축하고 이루는 각이 있잖아, 그지? 예. 이 각을 우리가 세타로 했을 때, 이때 이 기울기는 우리가 세타로 표현할 수 있지, 그지? 네. 기울기는 뭐라고 하지?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럼 만약에 이런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어. 이렇게. 만약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변의 길이를 만약에 x라 하고 이 변의 길이를 만약에 y라 한다. 그럼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뭐라고 나타낼 수 있지? X분의 Y. 그렇지. x분의 y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이 각은 위에 있는 각이 있지. 얘는 우리가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 나타낼 수 있겠지. 90도 마이너스 세타를 할 수 있겠지, 그죠? 예. 그러면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나? Y분의 X. y분의 x를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두 관계가 지금 무슨 관계고? 역수가. 그렇지, 역수 관계지, 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역수 관계를 하지, 그죠? 네. 그러면 얘는 이 두 개 곱하면 뭐가 되노? 1 됩니다. 1이 되지, 그지? 따라서 얘는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세타의 곱은 얼마다? 1이 되겠지, 그지? 됐나? 이해가지? 여기까지? 네. 그냥 두 기울기의 곱이 1이면 두 기울기의 곱이 1이면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역수가. 역수 관계. 됐나? 만약에 얘 기울기가 만약에 2분의 1이면 얘 기울기는 당연히 2가 되겠지, 그지? 그럼 한 가지 더. 이게 x축, 이게 y축. 이게 y는 x 직선이고. 자, 여기 있는 이 각이랑 여기 있는 이 각이랑 똑같다고 할게. 됐나? 이 각을 세타로 하잖아, 그지? 그 야의 기울기는 뭐고?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되겠지.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노? 90 마이너스 탄젠트 90도 A 세타. 마찬가지로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얘가 어차피 이 두 개 각이 똑같을 거니까 여기는 얘랑 각이 똑같겠지. 네. 그죠? 그럼 얘가 세타가 되겠지. 어차피 90도에서 세타를 빼면은 얘는 지금 이 각의 크기가 바로 뭐가 되노? 90 마이너스 세타 되겠지. 이해가나? 예. 그럼 얘하고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고? y는 x지. 기울기 일자리지, 그지? 기울기 일자리 얘한테 대칭이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울기 일자리,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면 두 기울기의 곱이 뭐야? 1이 되겠지. 그럼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 계산 한번 해봐봐. 얘가 만약에 y는 x 더하기 3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y는 3x 더하기 1이야. 그럼 그거 가능합니까? 뭐가? 가능합니까? 3x 더하기 3이야. 그죠? 그러면 y는 3x 더하기 3의 그래프를 y는 x 플러스 3의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킨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자고. Y는 3분의 1X. y는 얼마? 3분의 1X. 3분의 1x, y절편 똑같겠지? 플러스 3. 그래서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 만약에 그 기준 직선이 된다면
우리는 이 기울기의 곱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요게 점 잡아가지고 또 대칭 이동시키고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 관계식을 새로 세워야 된다 이가 그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이해가나? 저번에 또 한 개. 자, 얘는 점이야 도형이야? 얘는 도형이지 그지? 이 도형 위에 한 점을 우리가 x, y라고 놓자고. 뭐라고? 그러면 요 도형 위에 x, y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만약에 평행이동 해가지고 여기가 y 플러스 1, x가 됐다. 그럼 이때 이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보자고. 무슨 말인지 이해까지요? 그러면 y 플러스 1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지 x 프라임을 하고 얘를 y 프라임을 하지. 우리는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을 찾으면 된다고. 됐죠? 그러면은 x 프라임은 y 플러스 1이고 y 프라임은 x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x하고 y에 대한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y는 x 프라임 마이너스 1이고 x는 y 프라임 되겠죠. 그 y 대신에 뭐 대입한다? x 프라임 마이너스 1 x 대신에 y 프라임을 대입하면 되겠죠. 어디다가다? 요 위에다가.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진 얘는 이 자리에다가 y 프라임 될 거고 이 자리는 x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우리는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의 관계식을 찾은 거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반화 시킨다고 해서 어떻게 했다? 프라임을 뗐지, 그지? 따라서 결과가 y, x 마이너스 1 이퀄 제로가 되겠지, 얘가. 됐나? 이거 헷갈릴 수도 있다. 정리를 잘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fx, y 위에 한 점 x, y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y 플러스 1, x로 바꿨을 때 그 도형의 방정식이 f, y, x 마이너스 1이라고. 그렇지.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이 x, y인데 만약에 x, y가 요렇게 만약에 이 점이 이렇게 변했을 때 그럼 이 점을 이루고 있는 도형이 있을까 얘가? 그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냐가 얘가 되는 거지. 하나 더 하면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다. 여기서 끝나고 하나 더 하면 호준 이해가나? 선생님, 그 fx, y 말고 구체적인 식을 통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주시면 얘가 잘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예시? 예, 예를 들어 직선의 방정식이라든가 원의 방정식이라든가.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고. fx, y 이꼴 제로지. 근데 이 식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정해보자.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 이꼴 제로라고 하자고. 됐나? 네. 근데 요거 위에 점이 뭐가 있냐면은 x, y가 있겠지. 됐나? x, y라. 근데 이 점을 쟤랑 똑같이 해볼게. y 플러스 1, x로 이 도형 위에 있는 이 위의 점 x, y지.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의 위에 있는 점이지. 됐나? 이 점을 y 플러스 1, x로 만약에 이동시킨다면은 이때 얘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쉽게 말해서 얘는 어떤 모양을 가지겠나 이 말이지. 됐나? 그럼 여기 있는 점이 x, y 아이가 얘랑 똑같이 해볼게. 얘가 이렇게 변했단 말이지. 그러면은 얘를 뭘로 잡는다? y 플러스 1을 뭘로 잡는다? x 프라임 잡고 이렇게 좌표를 적어보자. 얘를 x를 y 프라임을 했지. 그럼 x 프라임, y 프라임 관계식을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x 프라임은 y 더하기 1이 될 거고 y 프라임은 x가 되겠지. 됐나?
그 y에 정리한다. y는 x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는 y 프라임 되겠지. 근데 여기 아까 전에 내가 적어 놓은 게 우리의 목적은 뭐냐? 얘 아이가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이지. 얘는 요 놈과 요 놈의 관계식이 될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러면은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은 몰라. 그런데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은 안다고. 어디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럼 x 대신에 뭐 y 프라임 집어넣고 y 대신에 x 프라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집어넣으면 x 더하기 2배에 대해서 마이너스 1 이꼴 0. 여기는 원래 x 자리가 원래 y 자리인데 x의 값이 얼마야? y 프라임이니까는 여기다가 y 프라임, 여기다가 x 프라임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뭘 뗐다? 프라임 떼잖아. 그지? 그 y는 2x 마이너스 3 이꼴 0 되겠지. 얘랑 상수 계산합니다. 됐나? 그러면 얘를 나타내는 관계식은 얘가 될 거고. 됐죠? 얘가? 근데 선생님 어. 평행이동을 했는데 왜 기울기가 바뀝니까? 뭐가? 이 x, y가 바뀌었잖아. 자리가. 아 그러면은 이제 역수가 되는 바뀌겠지. 당연히. 근데 얘가 안 바뀌고 그대로 있으면은 기울기는 그대로 되겠지. 그지? 됐어요? 일단 저기 여기서 한 개 더 해버리면 이게랑 또 헷갈리거든. 지금 적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정리하고 적자. 네. 알았어.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거 있지? 좀 전에 뭐 했노? fx, y 이꼴 0. 요 위에 점이 있는데 위에 점 얘를 x, y라고 했다. 예를 들면 그럼 이 점을 똑같이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할 건데 만약에 뭐 이렇게 됐다. 2y, x 플러스 1 이렇게 됐을 때 이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자취의 방정식을 만약에 물어본다.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지, 그지? 너희들이 한번 해볼래, 지금 바로? 너희들이 직접 해봐, 지금. 여기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결과는 이렇게 나야겠지. F.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값을 대입을 해야 되겠지. f y-1, 2분의 x y 마이너스 1, 2분의 x 2분의 x. 다른 사람도 해봐. 나오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만약에 fx, y는 0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fy, x 플러스 1로 만약에 생겼을 때 이때 주어진 도형이 만약에 이렇게 변하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겠는가를 한번 알아보자. 얘는 도형의 방정식이고 얘도 도형의 방정식이지, 그지? 그럼 얘가 만들어지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적어볼게. x, y는 0인데 얘를 병이동 시켜가지고 대칭이동 시켜서 y, x 플러스 1 이꼴 0. 그럼 이때 이 병이동 시켰을 때 이때 모양이 어떻게 나오겠냐 말이지. 그럼 앞전에 했듯이 얘는 원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f y, x 플러스 1인데 여기에다가 프라임이 찍혀져 있었겠지. 그래서 이 프라임을 우리가 일반화 시킨다 해서 뗐을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그러면 fx, y 꼴 0 이 도형 위에 한 점을 x, y를 하자고 이렇게. 됐나? 그럼 똑같이 점을 평행이동 시켰을 때 그때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이 점하고 여기 있는 이 점을 우리는 어떤 값이 나왔을 때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x 프라임이라 놓고 이 점을 y 프라임이라 놓고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을 찾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근데 여기는 뭐 대신에 들어갔냐면 x 대신에 들어갔을 애고 얘는 y 대신에 들어갔을 애들이지. 그래서 x는
y 프라임, y는 x 프라임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다시 얘를 정리하면 y 프라임은 x가 될 거고 x 프라임은 y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x 프라임 대신에 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 프라임 대신에 x가 들어가 있지. 그러면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은 x, y고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얘가 되겠지. 그러면 이 점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지. 그래, 첫 번째 해석을 하자면 일단은 둘이 뭐가 바뀌노? 위치가 바뀌었지. 첫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고. 두 번째, 무슨 축 방향으로? 그렇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무슨 이동? 평행 이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전에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겠지. 첫 번째, 자 대칭 이동 먼저 하지 말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이때 결과물은 x,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러면 얘는 y 마이너스 1, x가 될까 얘가. 만약에 이때 fx, y의 도형이 우리 저번 시간에 그렸던 그림 있지. 이게 x축, 이게 y축이면 그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얘가 1, 마이너스 1, 얘가 1이라면 이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얘래.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해보자고. 뭐부터 해볼까? 얘부터 두 번째. 자, 얘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까 얘가. 그렇지? 1, 마이너스 1이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시키면 내려가겠지 얘가. 네. 이렇게 돼. 어... 됐나? 저게 직사각형입니까? 직사각형이지. 그럼 얘가 밑으로 툭 내려오겠지.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지. 이렇게. 됐나? 네. 얘는 어차피 접히 올라가고 얘는 접히 내려오니까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일로 넘어가면 되겠지. 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렇게 되겠지. 됐나? 오, 안 끼쳤다. 얘를 먼저 해볼까? 얘를 가지고 먼저 해보면 두 번째로 해보면 처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라.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라.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까 얘가. 그렇지? 얘를 가지고 y는 x에 대칭이라는 거지. 어떻게 되냐 얘는? 얘가 일로 오겠지. 예.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지겠지. 요렇게. 됐나? 그 다음에 x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1. 얘가 한 칸 옮겨지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지? 똑같네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이렇게 똑같다. 근데 이거는 뭘 해라는 없어. 자기가 조금 생각이 편한 대로 가면 되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이 과정을 가지고 저번에 그 원 모양 중에서 반동갈에 잘린 거 있지. 우리 하다가 쌤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하자 한 거 있잖아. 그걸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그 뭐냐 이빨 벌리고 있는 거 평면. 얘를 f x, y 이꼴 0 하자고. 됐나? 얘를 뭘로 바꿔볼까? f y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 도형이 나타내는 모양을 보자고.
요거를 지금 요거를 참고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시작. 하나만 같이 해볼까? 다 했습니다. 다 했나? 보자. 위에 건 얘고 밑에 건 얘인 것 같습니다. 야, 하나는 했다고? 어떤 거부터 해볼까? 위에 거부터 해봅시다. 위에 거. 이거 보자. 아, 뭐기야? 최초의 x, y 관계식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됐는데 얘를 y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얘가 나타내는 도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물어본 거지. 원래 얘는 시작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원래 얘는 어째 프라임이 붙어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수dob을 하고, 아, 그러면 이 도형 위에 있는 이 위의 점이 x, y가 있을 건데, 이 점이 도대체, 아이고야, x 좌표하고 y 좌표가 이렇게 변해서 왔겠지.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잡았을 거다? x 프라임, 얘를 y 프라임 잡았겠지. 근데 여기 y 프라임 플러스 1은 누구 대신에 들어갔노? 그렇지. x 대신에 얘가 들어간 거고 얘는 y 대신에 얘가 들어간 거지. 됐죠? 우리는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 대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얘는 이게는 y 프라임은 뭐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는 x 프라임은 y 플러스 1이 될 거고. 됐죠? 그러면 x 프라임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 y 더하기 1. 얘는 x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점은 점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x, y가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첫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얘를 대칭이동 시키면 되죠. 좋고 똑같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는 y축이 아닙니다. x 바로 1만큼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 그죠? 올라가면 얘가 요렇게 생겼잖아. 아니지. x축 바로 1만큼인데. 그럼 얘는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축 바로 하나씩 내려오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 지우고 결과적으로 흰 거하고 빨간색만 남겨두면 요렇게 되겠죠. 됐죠? x축 바로 1만큼 y축 바로 1만큼 내려온 거. 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자, 다시 해보세요. 오씨, 뭐야 이거? 얘가. 네. 올가미가. 아유, 그래. 결과만 말해볼까 이거? 지금 상태에서 x축으로 1만큼 먹는. 원래는 얘가 중심이잖아, 그지? 지금은 이렇게 되나? 네. 그지? 1, 2, 3, 0, 1, 2 이렇게 되겠지. 뭐는 얘는 이렇게 되지. 호준이 맞나? 제대로 나왔나? 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죠? 이제 틀리지 말기 바랍니다. 콜라 지울 뻔했다. 추가 안 되나? 우리는 요 추가 되는데. 아 진짜 뭐. 어? 자, 내가 하나 추가해 줄게. 자, 비스무리 안 거. 비슷하다 이 아이패드랑 색깔만 틀리지. 몇 장 찍고? 2장? 2장? 한 장이 5만 원이래. 뭐 이미 지금 이게 이미 지금 뭐 제품이 지금 출고되기 때문에 반품 안 된다. 아까 내용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능력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EX랑 다른 X라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돼. 무조건 점으로 가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식 있잖아. 네. 그 식에서 X 대신에 그게 뭐냐면은 이걸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걸 일반화해가지고 하는 거고. 네. 또 이걸 가지고는 그렇게 하면 돼. EX랑 GX랑 다른 X거든. 네. 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써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X랑 Y랑 어떤 가지고 산다. 우리가 옮겨지는 새로운 점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지. 네. 그 새로운 관계식에 X좌표와 Y좌표를 모니까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을 찾고 그 X 프라임과 Y 프라임에 맞는 관계식을 찾아야 되지. 얘는 내고 얘는 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X와 Y에 관계식에 대해서 마지막에 프라임을 가지고 제가 이걸 원래 얘 Y 플러스 2를 지금에서 얘를 조정한다. 얘가 원래는 Y 플러스 2 아니고 원래는 Y 프라임 플러스 1, X 프라임 마이너스 1로 쓰고 얘는 X 제곱은 Y 제곱은 원래 이거 똑같이 적는 거지. 정의는 역방을 봤는데 그래서 모양이 여기서 얘 제곱은 여기 지금 거잖아. 여기 말고 얘는 지금 얘는 얘는 X 제곱이 때문에 얘는 지금 프라임 마이너스 1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C에서 B까지 관점을 보면 아니 아까 그래서 똑같이 그걸 좀 기타 그걸 가지고 만들어 이게 요런 표현하고 나가면 시작 이것도 얘를 X 제곱이라고 하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그냥 수학하는 거고. 문제를 풀면서 네가 한번 시도를 해봐라 한번. 예. 최단거리 문제 많이 풀잖아 우리. 최단거리는 대칭이동을 통해서 을 이용 이렇게 하자. 그죠? 그럼 이용할 때 이 만약에 y는 2분의 1x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요 위에 점이 있는데 이 점을 내가 q라고 할게. 됐나? 네. 그 다음에 x축 위에 이 점이 있다고. 얘 p다 말이야. pq는 동점이다. 움직인단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점이 있다. 이 점이 예를 들어서 4,1이다. 이거를 점 A라 할게. 됐지?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선분 AQ 더하기 선분 PA 더하기 선분 PQ 요거의 최소값을 물어본다. 그게는 무조건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알겠지? 그럼 일단은 점 A를 이 직선 y는 2분의 1 x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됐나? 이 점을 약간 좀 밑에 내릴게. 이게 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얘를 여기 딱 하자. 이렇게. Q에 아닌 여기 있어라. 얘 이렇게. 얘가 대칭 이동시키면 되겠지. 이게. 그럼 얘를 우리가 A 프라임하고 그러면은 얘가 수직이고 이 길이랑 똑같겠지. 됐나? 얘를 여기 평행이동 시켜도 되지만 어디 또 옮겨도 되노? Y축에 대해서 아니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평행이동 시키잖아, 그지? 그 여기도 옮겨도 되지만 얘를 갖다가 지금 최소값 구하는 게 요거 아이가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 아이가, 그지? 그런데 이 P점이 X축에 왔다 갔다 할 거고 Q도 왔다 갔다 할 거야, 그지? 그럼 그때마다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Q가 여기 있으면 그때는 요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PQ의 위치에 따라 계속 거리가 바뀌겠지. 그죠? 그러면 해결 방법은 무조건 대칭 이동이다 말이지. 그럼 얘를 만약에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면 어차피 이 길이랑 뭐 한다? 같습니다. 같겠지? 그러면은 지금 얘랑 같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 더하기 이건데 요거 더하기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 마찬가지로 이 길이는 이 점을 가지고 다시 X축에 대칭 이동할 수 있겠지. 이렇게 수직될 거고 이 점을 A 더블 프라임 하고 맞죠? 그럼 이 삼각형이 또 이렇게 합동되겠지. 얘랑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더하기 이건데 이거 더하기 얘가 되겠지. 그럼 최단거리는 이 두 점을 이용해서 바로 직선으로 연결한 얘가 되겠지. 맞나? 이 A 더블 프라임은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지. 4,1을 X축에 대칭 이동하니까. 얼마? 4, 얘가 문제네.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A 프라임은. 두 가지 관점이지. 오, 호준이 잘 안 해. 첫 번째가 뭐지? 복습했나? 오, 니는 왜 안 했노? 니는 왜 복습 안 해?
복습 안 했지? 니? 복습 안 했지 이거? 어? 그거는 초등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고. 알겠나? 대학교 가서 그럴래? 네가 개인 사정 때문에 수업을 못 들었어. 근데 교수가 시험 문제를 냈어. 그거 가지고 그때 저 수업 안 들었는데요. 네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든지. 네 내한테 와서 물어봤나? 안 물어봤잖아. 관심이 없는 거야. 인스타에만 관심이 있고. 인스타 아직 깔려있는. 깔려있지. 난 핸드폰이 좋아서 눈등에 첫 번째 뭐야? 기울기에 간접. 그죠? 기울기. 하고 이거 수업 안 들어도 이게 지금까지 몇 번 했는데. 이 기울기랑 수직이니까 그죠? 역수하고 부호 반대. 두 번째. 오준이가 했다니까 두 번째 말해봐라. 와. 점 A 프라임과 누구? 점 A의 중점이 어딜 지나노? y는 2분의 1x. 그렇지. y는 2분의 1 x를 지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관계식 나오고 여기서 관계식 나오니까는 두 개를 연립하면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면 된단 말이죠. 됐죠? 자, 대칭이도 끝났다.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원의 방정식. 원 방정식. 아이고야. 원의 방정식. 정의부터 한번 적어보자.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로 떨어지는 점들을 그렇죠. 잘하네. 나타내는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그렇죠.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위치만큼 떨어진 점들의 모임 또는 집합. 그렇죠. 같은 거리에 있는 아이고야. 점들의 모임이 되겠죠. 점들의 자치입니다.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얘를 표현한다면 이 정점이 있으면은 이 같은 거리 여기서까지 같은 거리 이 거리를 우리가 만약에 R이라 하면은 이 점들 이 거리가 R인 애들이 점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와 여기도 있네. 어디? 여기도 있네. 어디? 여기도 있네. 와. 그럼 나중에 다 모이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원이. 맞나? 얘를 일반화 시켜볼게. 만약에 이 정점의 좌표를 A, B라 하고 이 원 위에 있는 이 위의 점 한 점을 우리는 X, Y를 해볼게. 됐나? 그러면 X라는 글자랑 Y라는 글자의 관계식을 나타내면 되겠지. 그 중요한 거는 이 A, B에서 X, Y까지 거리가 얼마고? R이다. 얘를 여기서 이용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중심의 좌표를 하겠지. 얘가 A, B고. 원 위의 점이 뭐고? 그지? 이 거리가 얼마고? 거리가 R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두 점 사이 거리는 X 좌표 차이의 제곱 더하기 Y 좌표 차이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겠지, 이렇게. 이 길이가 얼마다? R이 되겠단 말이지. 됐죠? 근데 루트 있으니까 보기 싫지? 그래서 뭐 한다? 변경에 제곱한다. 그래서 X-A 제곱 더하기 Y-B의 전체 제곱에다가 R의 제곱 되겠지. 근데 학교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루트를 씌운다는 표현이 관례적인 표현이지 수학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례적인 표현? 관습적 표현. 간섭적 표현?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일 뿐이지 수학적 표현은 아니라는 것 같아요. 수학적 표현? 그게 또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원래 저거를 음. 말할 때 루트를 씌운다라고 하지 않고 제곱근을 취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했습니다. 제곱권을 씌운다? 제곱근을 취한다. 뭐 같은 말이지. 그런데 편의상 루트를 씌운다 이런 거지. 예. 원래 명칭은 제곱권이지, 그죠? 예. 그래.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관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얘보다는 얘가 보기 좀 편하잖아. 그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원의 중심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A, B고 반지름이 R이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 문제가 나오잖아. 그치? 원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 원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데 무조건 중심이랑 무슨 반지름 얘 가지고 문제를 다 푼다. 알겠지? 네. 원자 같은 거네요. 그렇죠. 원자입니다. 원자과 전자. 자, 요렇게 생긴 게 이름 혹시 뭔지 압니까? 얘를 표준형이랍니다. 표준형. 그럼 일반형은 이거 전개하면 되겠죠. 네. 전개하면 해볼게요. 얘 전개하면 자 x의 제곱 뒤에 y 제곱 있겠죠. y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ay 그 다음에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은 0 되겠죠. 맞습니까? 얘를 전개한 겁니다. r 제곱을 좌변을 이항해서 가만 보니까는 높이가 다르노. 2차, 1차 나머지 상수죠. 여기서 2차, 1차 상수인데 얘는 우리가 지금 문자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실제는 하나의 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일반화시키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x의 개수를 라지 x, y 개수를 라지 b라고 하고 상수항을 그냥 c라고 놓고 일반형을 이렇게 적습니다. 얘가 일반형.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원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반지름이 0이 뭐고? 그건 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x하고 y항이 없어야 된다. 됐나? x랑 y가 없어야 된다. 만약에 얘가 일반형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xy 항이 존재한다. 그럼 xy 항 앞에 만약에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는 0이 돼야 된다. 이해가죠? 아이고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형을 구할 때는 뭐를 알 수가 없노?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 수가 없지. 반지름도 알 수가 없고. 그럼 얘를 뭘로 바꾼다? 항상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석을 한다. 물론 뭐 빠른 방법은 있겠지만. 그죠? 옛날에 설명했는데 다 까먹었죠? 네. 잘합니다. 그러면 잘하죠.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중심이 뭐 1,2 이렇게 하고 반지름이 2인 만약에 원의 방정식을 한번 작성해 보자. 그러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를 또 전개해 볼게요. 전개해 보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플러스 1입니까? 플러스 1 이퀄 0 되겠지. 이렇게 여기 제곱하면 1, 4, 5니까 얘 넘으니까 1만 남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거꾸로 0으로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얘를 매번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수월하게 가보자 이 말이죠. 됐죠? 수월하게. 자, 그럼 x제곱 여기 1차의 개수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나 묶고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4y 여기 1이죠? 1. 1은 지금 여기 있을게 여기.
좌변에 갈지 우변에 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지금 상황을 보고. 이게 지금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해서는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네. 여기 더하기 1이 필요합니다. 그죠? 네. 그럼 여기도 똑같이 1을 더해주면 되겠죠. 얘랑 다른 애야. 네. 그 다음에 여기 반의 제곱이니까는 4를 더해주겠죠. 네. 그럼 여기도 똑같이 4를 더해주겠죠. 가보니까는 앞에 있는 얘들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이제. 됐죠? 네. 근데 가만보니까 얘가 1로 가려고 하니까는 지가 이어 끼면은 별로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아. 그 얘가 이항해야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4 얘가 내려와가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나? 왜 이렇게 적는지 조금 이따가 알게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얘를 보고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얘 모르는 상태에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내야 되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x에서 x의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잖아. 그지? 마이너스인데 결과적으로 얘가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얘가 뭐가 됐노? 마이너스 1이 됐잖아. 그러면은 원의 중심의 좌표는 지금 1,2가 되겠지. 그럼 얘를 바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x의 개수의 절반이 오지. 절대값만 봤을 때. 그리고 y의 개수의 절반만 오지. 그래서 x의 개수의 반의 부호반대라고 기억하세요. 오케이? 네. 이렇게 기억나나? x의 개수의 반의 부호반대 이렇게. 마찬가지로 y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y 1차항의 개수의 반의 부호반대. 그러면 굳이 표준형으로 안 바꾸더라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일반형에서 반지름 어떻게 바꾸냐면은 반지름은 사실 못 구합니다. 알겠죠? 근데 반지름 제곱은 구할 수 있어. 왜? 얘가 반지름 제곱아 이거. 그죠? 얘는 어떻게 나왔는지 보자. 아이고야. 얘는 어떻게 나왔는지 보자. 1은 어떻게 나왔냐면 1은 중심의 x 좌표를 제곱한 거야. 4는 중심의 y 좌표를 제곱한 거야.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빼는데 상수항을 빼야 돼. 기존에 있는 여기 됐나?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는 조심해야 될 게 반지름이 아니고 반지름의 제곱이다. 됐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6x 아픔을 하고 난리굿을 지은다. 뭐시 대리하나? 대리해? 자, 원의 중심의 좌표 표준형 구하지 않고 바로 구합니다. 자, 반의 부호반대 얼마? 3. 반의 부호반대. 부호반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되겠죠. 반지름은 구한다 못 구한다? 못 구한다. 나중에 이래 가지고 한다니까. 반지름은 못 구한다. 반지름은 어떻게 구한다? 각각 제곱해라. 됐나? 9 더하기 16에다 상수항을 해라. 그럼 되겠지. 얘가 만약에 혹시나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바로 반지름의 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 또 넘어갑시다.